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불안함이 반영되면서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장중에 상하단 변동이 70포인트가 넘었는데요.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회복을 해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은 3.6%가량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 이 훈풍이 전해질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시장 대응 작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는요. 백신 여권이 뭐길래?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입니다. 월드 베스트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CJ제일제당 종목 리포트 분석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치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 전력기기 업체들의 러브콜 받는 이 기업, 오늘 낚아채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투자 작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 세워보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백신 여권이 뭐길래? 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백신 여권, 일종의 이 정부가 발급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백신 여권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도 좀 수혜주를 찾으려고 분주한 모습인데 관련한 작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 이끌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요인은 뭐 호재 두 가지 그리고 악재 아니면 어떤 방향성 결정 요인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료 한 가지 이렇게 지금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호재 두 가지는 아무래도 지금 뭐 이미 상원을 통과했죠. 그리고 하원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정도 아니면 늦어도 내일 새벽 정도까지는 미국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서명 남겨놓고 있는 그런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백신 보급이 점차 가속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접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도 시장에서의 전망치는 조만간 접종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반적인 글로벌 주요국들 백신 접종 속도가 점차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백신에 대한 보급률이 확대가 되면서 경제에 대한 조기 재개 가능성 그리고 경기 회복이 가속도를 낼 거라는 그런 기대감 불어일으키면서 시장 긍정적인 어떤 투자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에 다소간 우려 아닌 우려 요인이 좀 있습니다. 바로 시장 금리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방금 이제 김성환 거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밤 미국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안 눌려왔었던 미국 주식들 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타는 뭐니 해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대로 다시금 좀 하향 안정화됐다라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그동안 눌려왔었던 기술주들의 급등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점. 여전히 시장 금리의 변동성 그 자체는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요소일 것이다라는 점. 이 세 가지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 놓으시고 투자 전략의 중앙에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전개해 나가셔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부정적인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측면 중에 가장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아마도 우리 시장 내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에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끌어갈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가장 중앙에는 백신 보급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올해 가을 이전에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 코로나 백신 확산도 막고 경제의 조기 재개, 락다운의 조기 해제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가을 이전에는 최소한 전반적인 코로나 이전 상황의 어떤 그 전환점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국들의 주요 정책의 입장이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일단 경기가 코로나 회복 이전의 수준의 회복까지는 일단 좀 장기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주요 통화 당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물가, 인플레이션 부분보다는 고용 회복 쪽에 조금 더 그들의 정책 방향성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라는 부분. 이런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채 금리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부분. 인플레이션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주요국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통적으로 한 2% 내외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점. 그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매년 2%씩 평균적으로 물가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2%라는 부분은 경기 회복을 가장 동반하기 용이하고 그리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경기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가기 위한 목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물가라는 부분보다는 고용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교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출입에 있어서 근데 상품 수지는 아마도 이제 거의 코로나 이전 상황을 회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서비스 수지 특히나 서비스 수지의 대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식음료와 여행, 항공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서비스 수지에 대한 어떤 개선 노력 유일하게 서비스 수지만 지금 현재 조금 좀 아직까지 활발한 어떤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그에 대한 주요국들의 해답이 바로 백신 여권의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름 관광 성수기입니다. 북반구에서 여름이 되기 이전 최소한 아마도 빠르면 5월 이전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여름 관광 성수기에 진입하기 이전에 백신 여권을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로존, 중국, 태국, 우리나라, 미국은 아직 검토 단계고요. WHO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반대 입장에 취해 있다라는 점. 특히나 관광과 휴가 산업 비중이 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유로존이 그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태국이나 괌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 또는 지역일수록 백신 여권의 도입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로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과 휴가 산업의 비중이 크고요. 관광 절벽, 지금 현재 나타나는 관광 절벽의 유일한 돌파구가 결국은 백신 여권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유로존 입장에서는 녹색 전자 여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백신 여권이 되겠고요. 발행을 공식화하고 있다라는 점. 중국과 태국 역시 백신 여권 도입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론을 통해서 이미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의 주요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라는 것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내에 회자가 되고 있는 백신 여권 관련주들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신 여권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실적으로의 연결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거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오히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백신 여권 관련주들, 흔히들 뭐 케어랩스, 다날, 아이크래프트, KG 이니시스 뭐 이 정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 자칫 백신 여권 관련주라고 해서 우리 관심을 가지고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시게 된다라면 다소간 좀 낭패에 접하실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백신 여권 도입의 의미가 과연 뭘까? 관광 절벽을 벗어나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제는 관광 절벽의 탈출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그러면 관광과 여행, 유관 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당연히 이쪽에 오히려 그 주목을 하셔야지 백신 여권 관련주라는 부분에 주목하셔서는 저는 자칫 잘못하다가 낭패를 보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경기 사이클 내에서 지금 현재 관광업종의 위치 어떨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그 백신 여권이 가시화가 된다라면 그리고 가속도를 낸다라면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된다라면 관광, 서비스 교역의 확대, 이는 바로 관광 산업의 흑자 전환을 예고하면서 그 흑자 전환에 따른 주가 모멘텀 상당히 긍정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따라서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뭐 그 카지노도 그렇고요, 여행 업종도 그렇고요,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겠죠. 그리고 백신 접종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타 업종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미미하다. 그 이야기는 가격 부담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따라서 여행,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업종까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백신 여권의 도입을 여행 업종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긍정적인 투자 전략일 수 있다라는 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신 여권과 관련해서 이제 실적을 확인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다라는 전략과 함께 관련해서는 또 여행 업종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기술주들 지난밤 미국장 기술주들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FOMC가 국채를 10년물과 3년물 국채 입찰에 한 2.6배수 이상 성공을 하게 되면서 금리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에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 항상 우리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디플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이 인플레이션. 근데 인플레이션 구분이 가능하죠. 좋은 인플레이션이냐, 나쁜 인플레이션이냐. 나쁜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된다라면 시장은 거품으로 빠져들 그럴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고, 소위 말하는 그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 부분들. 결국은 그 안고라는 것, 가장 핵심 부분은 경기 회복이 동반되어야 된다. 경기 회복이 동반된 인플레이션은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인플레이션일 것이다라는 점. 지금 현재 이에 대한 재평가, 과연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 물론 지금 현재 걱정은 국채금리의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요. 일단 국채금리의 어떤 그 움직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겠다. 아직 확실하게 안정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분명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1월 2일 시장, 미국 시장 기준으로의 나스닥 지금 수익률이 없습니다. 지금 1월달, 2월달 들어서 상승한 상승폭을 3월 열흘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반납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그 이야기에 힘이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 저점 매수와 관련된 추천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코스닥 어제 1000포인트가 900포인트가 깨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과매도 구간 이제는 저점 매수 가능성 높다. 이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장 큰 것 뭐니 해도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경제 활동이 재개가 계속해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 백신 개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백신 접종에 대한 그 보급 자체가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락다운 해제 그리고 그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면서 전반적인 상품 교육은 물론 서비스 교육의 확대까지 이 조만간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지난번 미국 시장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일단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국채금리가 안정됐다라는 그런 신호. 하지만 나스닥이 어떻게 3.7%나 상승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는 그만큼 시장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밤 상승폭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나스닥은 3.7%의 상승. 일단 핵심 요인들 한 4가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국채금리 하락, 이에 따른 기술주의 눌린 폭이 완화되어지는 테슬라가 무려 20%에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점. 니오 마찬가지였죠. 전기차들 상당 부분 눌려왔었습니다. 기술주도 눌려왔었습니다. 애플도 4%가 넘는 빵 주식들의 4%에서 5%가량의 상승률. 여기에 이제 그 조금 더 단초가 됐던 것이 있었죠. 경기부양책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늦은 새벽까지는 미국 하원 통과하게 되면 바이든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1,400의 부양 그 수표가 미국 국민들한테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고 1.9조 달러의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속도를 내게 되면서 소비가 상당 부분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이에 따른 시장 금리의 인상 여부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아직 끝난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가지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한 10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9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비자 물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6일, 17일 FOMC 개최가 되죠. 여기서 분명히 인플레와 고용 이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긍정적인 부분, 락다운 해제 가능성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이야기는 자가격리의 완화, 국제여행의 조기 재개 가능성.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핵심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업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야 되겠다. 앞서서 크게 3가지의 핵심 재료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경기부양책이고요. 두 번째가 백신 접종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되겠습니다. 2가지는 긍정적이고 1가지는 다소간 의문을 만들어내어지는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지는 젊은 안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렇다면 경기부양책 발효 거의 진짜 초읽기에 들어갔죠. 그러면 친환경 쪽에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책이 발표 소비를 계속해서 늘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구 소비재, 가전과 자동차에 대한 관심 당연히 나타나야 될 것이고 백신 접종이 가속도가 되고 백신 여권이 실질적으로 도입이 된다라면
실질적인 백신 여권 관련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왜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여행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백신 여권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전자와 관련된 부분, 뭐 그 소위 말 뭐 케어랩스랄지, 아이크래프트랄지, 다나리랄지 이런 주식들은 정말 그 실적 연결 가능성이 있을지까지도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점 꼭 의문 가지시면서 오히려 좀 더 편안한 여행업종, 카지노 업종, 면세점 업종, 화장품 업종에 관심이 오히려 유효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좀 짚어보시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기술주에 대한 변동성, 기술주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건 분명합니다. 근데 하지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주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의 대응이 분명히 유효하게 될 것이다. 지금 경기가 계속 살아나는, 경기 사이클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IT 기술주, 반도체와 5G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자율주행, 아울러서 소비와 직접 연관이 되어지는 전자결제 관련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요, 가장 핵심 배경, 미국 금리 안정화 여부, 그 힌트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주식시장의 변화에서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환율 시장에서 얻어야 될 것이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 그 환율 1140원을 돌파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환율이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난밤 달러 인덱스 다소간 좀 안정화 기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어젯밤에는 다소 좀 안정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금리 변화, 금리 격차, 이로 인해서 환율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부분 꼭 생각해 두시면서요. 금리 변화에 최우선해서 반응을 하는 시장 외 지표는 바로 환율 시장이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하시면서, 그 메커니즘이 이렇죠.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자금이, 국제 자금이 당연히 미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자금이 쏠리다 보면 당연히 그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내려가게 되는, 즉 우리 환율 시장에서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된다라는 부분들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미국 금리의 어떤 그 변동성, 우리 시장에서 환율 변동성의 지표로 확인해 나가시는 그런 어떤 그 해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작전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리앤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증권가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이 종목 리포트들 저희가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이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 이 시간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리포트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CJ제일제당입니다. 월드 베스트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종목 리포트인데요. 이번 주는 식음료 유통업종 리포트, 종목 리포트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 시간에 이마트를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어제 장에서 그래도 또 빨간불을 켜냈더라고요. 저희가 뭐 하루하루 시장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았다. 네. 자,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면서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네, 뭐 우연찮게도 이번 주 이제 음식료 유통 스몰캡 리포트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는 이마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CJ제일제당을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12월 24일이죠. 지난해. 그때부터 제가 올해 꼭 챙겨보면 좋을 종목, 그리고
참 이 가격대가 오면 매수했으면 좋을 종목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마트, CJ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 말씀을 드렸는데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상황이 조금 지수 조정을 받고 있고 국내 미국발 국채금리 여파로 인해서 나스닥이 또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매력도까지도 일부 조정을 통해서 갖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볼 리포트는 삼성증권에서 2월 9일 발행된 월드 베스트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CJ제일제당은 CJ에서 이제 분할되어서 식품과 생명공학, 즉 바이오 관련된 분야에 집중하는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그리고 세계에서도 이제는 인정받고 있는 일정 부분 최고 수준의 식품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다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비비고라는 브랜드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마트에서 보면 이제 냉동고에 다들 이렇게 들어있는 냉동식품 중 하나의 유명한 브랜드로 이제 발돋움을 했고요. 미국이나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도 인기가 성황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비고는 냉동 만두 단일 품목으로는 연매출 1조를 지난해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미하게 볼 부분은 이 1조 원 중에 해외 매출 비중이 65%에 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식품을 한 축으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축은 바이오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료용 아미노산과 그리고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을 조금 바이오 쪽에서는 한 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리포트에서는 월드베스트라는 단어를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분을 먼저 보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2,966억으로 전년 대비 9.9%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일부분 이 4분기 실적 그리고 20년도 실적이 일부 소폭 하향 조정되는 정정 공시가 나온 부분은 있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여파를 줄 만한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그렇게 좀 흐름은 보여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목표 주가를 지금 62만 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62만 원을 산정하는 그 이유를 좀 보면요. 바이 보고서이지만 현재 목표 주가는 동일하게 62만 원이었습니다. 6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본 리포트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지난해 8월, 6월 이때부터 최초 6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의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그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그 60만 원의 목표 주가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 유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한 축은 식품이 될 것입니다. 식품 중에서도 만두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들 이용하게 된 HMR, 가정 간편식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편식은 굉장히 미국 등지에서는 이제 막 시장에 다 배포가 된 그리고 월마트를 비롯한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제 진입을 한 성장 초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의 또 다른 한 축, 바이오 쪽으로 보면요. 돼지, 중국에서는 이제 ASF라고 하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여파로 인해서 돼지 사육 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었는데 19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제 많이 다시 돼지 사육 두수가 올라왔다. 95%까지는 올라왔다라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돼지 사육 두수가 왜 CJ제일제당과 연계가 되느냐라고 하면 돼지의 사료를 줘야 되고 먹이를 줘야 되는데 국제 곡물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다 보니까 이 사료에 첨가되는 아미노산이라는 그런 사료 첨가용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부분이 CJ제일제당이 또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돼지 사육 두수가 회복되고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CJ제일제당에서 사료용 아미노산으로 판매,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식품과 그리고 바이오 이 두 축을 리포트에서도 꼭 찝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앞으로 증가하는 기업인가라고 봤을 때에는
뭐 일회성, CJ 대한통운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간편식 매출 증가가 조금 더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성장 초입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스완스라는 이제 유통 채널이 있는데요. 이 유통 채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료용 첨가제죠. 아미노산에 대한 부분들 5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식 수요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서 효율을 조금 증가시켜서 판촉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관리를 해서 수익선을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해외 가공식품은 성장 초기 그리고 중국의 돼지 사육 두수에 따른 사료용 첨가제 아미노산의 매출 강세도 한번 이어볼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스완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간편식 성장에 있어서 글로벌 매출 비중 65%에 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유통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제일제당뿐만 아니라 CJ그룹에서도 이 스완스, 미국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인데요. 2018년, 19년도 이제 인수에 대한 기획과 인수를 마친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의 대표 유통 채널이죠. 월마트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스완스가 없었다면 월마트의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월마트 입점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들, 월마트 입점에 있어서는 스완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가 CJ제일제당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는 보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은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할 때에 특히 미국에서는 코스트코 등부터 초기 그 유통 채널에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본다면 징동닷컴이나 그리고 이베이 재팬이 운영하고 있는 큐텐샵이라고 하죠. 큐텐몰에서도 식품 부분 1위를 기록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의 실적 키포인트 2가지 중에 첫 번째, 간편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간편식 수요 코로나19 여파로 조금 수혜를 본 부분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형마트에 갔을 때 시식이 조금 까다로워졌고 시식이 불가능한 기간들이 굉장히 길었죠.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촉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키포인트 첫 번째는 이 식품 분야가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들 냉동식품 관련해서 그리고 간편식 관련해서 이용을 안 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시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이들 접하다 보니까 편리하고 맛도 좋더라라는 평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앵커님께도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앵커님 혹시 만두를 좋아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서 못 먹죠, 사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만두에 대한 소비가 증가를 했는데 한번 이렇게 맛보기 시작한 간편식이나 네. 냉동식품에 대해서 앞으로도 혹 가정이 있으시다면 지속적으로 편리한 제품들을 이용하게 되실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거의 먹는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점점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올해 실적이 코로나19 여파로 수혜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 수혜가 이어질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포인트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돼지 사육 두수가 올라가서 그렇게 된다면 사료용 첨가제 아미노산의 매출도 증가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조미료의 원료인 핵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료용 첨가제는 아미노산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 조미료, 첨가제죠. 그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부분은 핵산인데요. 이 바이오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CJ제일제당은 이 핵산과 아미노산 모두 다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돼지 사육 두수가 올라가면 좋은 이유가 돼지에 대한 사육 두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생돈, 돈육,
돼지고기 공급에 대한 부분도 안정화가 이루어질 거다, 가격이 내려갈 거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그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일 같은 경우에는 연 글로벌 시장 규모가 4천억 원 이상인데 그 4천억 원 시장 중에서 60%, 70%가 중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OECD 경제성장률 발표에 의해서 중국이 코로나19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서 결국 이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의 매출 증대, 매출 회복도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 연속 글로벌 핵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바이오에 대한 매출 성장도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 포인트 첫 번째, 식품에 대한 이야기, 가정식 간편, 가정 간편식 HMR, 그리고 또 하나는 만두에 대한 매출, 글로벌 매출이 이제 시작이다. 아직 시작된 것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으로 이제 아미노산, 바이오 산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 보여드렸던 키움증권의 음식료 유통 스몰캡 리포트 중에 한 꼭지입니다. 돼지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료용 아미노산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 라이신, 옥수수, 대두 이러한 시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첨가제 쪽으로도 더 큰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정부가 돼지 사육 두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이유는 돈가, 이제 돼지고기 공급 가격이죠. 그 가격을 예년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물가 안정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돼지 사육 두수는 증가하면 증가했지 일부러 낮출 이유는 없어졌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1년에 이제 중국발 곡물 사료용 아미노산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강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모든 리포트에서 동일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기업을 볼 때에 추세상 바닥인가,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 미래에 모멘텀을 꼽으라면 굳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에 대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진천 공장 공장 가동률은 90%, 85% 이어지고 있다라는 모습들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판매, 점포, 입점률도 60% 가까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국 돼지 사육 두수 좌측이 이제 돼지 사육 두수가 되겠는데요. 이 회색깔 막대 그래프도 굉장히 높게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았을 때에 앞으로 이 바이오와 그리고 식품 두 축으로 완성될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포인트까지도 함께 리포트에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식품과 바이오 두 가지 부분으로 해봤는데요. 19년부터 굉장히 급격도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상승도가 앞으로 올해에도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식품과 바이오 두 축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 식품 부분입니다. 6.6%까지 상승할 것이다. 19년도에 4%였는데요. 21년도 올해는 6%까지 상승할 그럴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전망이 좋게 좀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상 이제 저위험 구간인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추세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올해 이제 저점에서부터 그리고 최근의 저점,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저점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차트상 저점, 저위험 구간대로 일부 읽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의 이 저점 매력도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평행한 선을 놓고 위로 올렸을 때에 이러한 구간들이 하나 확인이 되고요. 또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장기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서 위로 올려보면 이러한 차트가 조금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은 수익 극대화 구간이었죠. 그리고 이 구간도 수익 극대화 구간이 될 텐데요.
이러한 차트 속에서 12월 달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에 참 사고 싶은 구간인데, 사고 싶은 기업인데 어떻게 아직은 조금 고점 영역대에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구간의 차트로 돌이켜본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구간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 구간이 저가였다라고 지금은 읽혀지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으로 내려왔던 이 차트 구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요일 참 음식료 섹터를 시작했는데 지수 조정이 오늘 이 방송을 위한 지수 조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장에도 일부 밑꼬리를 조금 달아줬는데요. 이 구간의 갭을 메우고 갈 것인가 메우지 않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구간에 대한 최근의 이 바닥 형성 121선 기준으로 되고 있는 그 부분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모습으로도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 먹거리, 모멘텀을 꼽자면 굳이 무엇을 꼽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품과 바이오 두 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택트 시절에는 냉동만두, HMR 쪽으로 수혜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컨택트를 준비할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축에서 식품용 핵산, 조미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사료용 아미노산 쪽에서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리포트들이 6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내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까지 언제 달성될 것인가 한번 관전 포인트로 삼아도 될 법한 기업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CJ제일제당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 식품과 바이오를 두 축으로 해서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리포트 분석을 해드렸고요. 또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지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좀 저점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허반석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하체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체기 전문위원과 제가 함께 포트폴리오 하나둘씩 채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 바로 또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재료공전기, 생명전기, 우리넷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료공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계폐기, GIS를 제조를 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이 변압기라든가 계폐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정책이죠. 풍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다가 또 연계해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또 철도 쪽에도 이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도 철도 사업에 대한 부분 투자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에서의 정부에서 철도 산업에 대해서 한 7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대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여권 쪽에서는 이 철도 사업을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할 것으로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후보들의 정책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재료공전기 쪽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 중에서 SIDT라고 해서 지중 매설형인데, 이게 지금 북미 쪽에서 상당히 인기가 지금 끌면서 러브콜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오십가스 배출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소 중립으로서의 조금 연계해서의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쪽에서의 좀 안 좋은 그런 텍사스 쪽에서 자연적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허리케인이라든가 홍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오히려 SIDT가 안정적으로 높다라는 평가가 좀 받으면서 북미 쪽에서의 지금 러브콜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미국 워싱턴 DC 쪽에서의 주상 변압기 부분에 있어서 지중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화 매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중 매설을 위해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SIT 같은 뭐 땅이든 물이든 뭐 벽이든 어떤 곳에도 이 매립이 가능하다는 상당히 매력이 있으면서 기존 변압기하고는 가장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재룡 전기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는 세면 전기 같은 경우는 뭐 송배전 선로, 뭐 가설용 및 뭐 전철용 선료, 그 다음에 뭐 섬유 직기용 뭐 섹션 나중과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좀 제조를 좀 하고 있고요. 이 송배전선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에 지금 공급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철용 공고료 같은 경우는 철도공사라든가 뭐 지하철 공사에다가 납품을 좀 하고 있으면서 철도 관련주로서 좀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이 이제 1년이 앞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각 후보들의 정책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건 뭐 정부 쪽에서도 지금 초고속 전철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섬유 직기용 섹션 날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거나 뭐 섬유업체 이쪽에서의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쪽에다가 5년간 2조 8천억 정도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케이블 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세금전기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케이블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예전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제주 쪽하고의 뭐 해저터널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야당 쪽에서는 또 몇 달 전에는 뭐 한일 해저터널도 이야기 나왔는데, 일단은 뭐 그걸 떠나서 여권 후보 쪽에서도 과거에 도지사 시절에 해저터널에 대한 특히 제주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있었으니까 좀 같이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것도 지금 뭐 남북 고속철도 추진위원회가 여당 쪽에서 지난달에 2월달에 출범했죠. 그러면서 일단은 이 세면전기 같은 경우도 이 철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네 같은 경우는 광통신 장비인 MSPP 제품하고 그다음에 음성 인식을 좀 기반으로 한 ADW 장비를 좀 제조를 좀 하고 있다. 주요 거래처는 뭐 KT라든가 SK그룹, 그다음에 LG U+, 그다음에 철도 시설 공단 뭐 공사가 되겠고, 뭐 도로공사, 뭐 안전 등이 되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좀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금에 있어서 좀 회수가 잘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OLED 장비를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쪽으로 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으로서도 우리가 좀 매력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양자 암호 통신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SK 브로드밴드 컨소시엄을 통해서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산업기관, 의료기관에도 장비를 좀 공급을 하고 있고, 양자 암호 시장 같은 경우는 좀 23년까지에서의 한 5억 달러 정도 전망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진앙망 통신 모듈이라든가 모듈 인증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고속철도에 특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비죠, PTN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자, 이것도 이제 고속철도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의 정책으로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첫 도주로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는데,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재룡전기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을 몇 번은 가지고 나오셨어요. 근데 차트를 보면 그래도 꾸준히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종목 오늘 매수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네, 뭐 주가의 좀 흐름을 보면은 시장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 심하게 좀 발생하면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주가의 좀 흐름이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이 된다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다가 또 급락이 나왔다가 또 급등이 나왔다가 또 급락이 나오는, 또 급등이 나왔다가 또 급락이 나오는 게 지금 이게 시장에 영향을 좀 받겠죠. 아무래도 주가가 낮은 가격이다 보니까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우상향을 좀 기대해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매수가는 전일 저가이죠. 6,12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7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재룡전기 가격 전략 어제 종가인 6,120원에서의 매수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개장하면 저도 이 종목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오늘도 가득가득 작전을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투자 작전 가득 세워봤으니까 잠시 후에 실전 매매로 또 들어가 봐야겠죠. 개장 20분가량 앞두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요즘 하루 사이 기온의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아침인 지금 서울은 2도, 광주는 4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은 17도, 광주는 20도로 따스함이 감도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외출 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실내 환기는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은데요. 서쪽은 낮 동안에도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울릉도 독도로 매우 강한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차츰 잠잠해지겠지만 경상해 하는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수원 0도, 춘천 영하 1도로 다소 춥거나 쌀쌀한데요. 낮에는 15도 안팎으로 온화해지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큰 추위는 없지만 강한 바람이 불며 비교적 종일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전주 18도, 대구 15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 온화하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모레는 그 밖에 충청 이남으로 확대됐다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